자, 적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유형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설명을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그런 경향이 조금 있네요. 일단은 적분 전체 내용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래, 이런 유형이 자주 나왔었지라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찍는 강의 마지막 강의 될 것 같고, 한 두세 개 정도의 기념 유형들이 조금 더 나올 것 같네요. 자, 14번 할 차례입니다. 그죠? 약간 아까 전에 앞에 나왔던 7번 유형이랑 조금 비슷한데요. 7번과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7번과는 좀 구분해야 돼. 그래서 조금 뒤에다가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면 8번으로 바로 넣어버리면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차이를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14번으로 들어왔고요. 7번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fx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인테그랄 2에서부터 3까지 ft dt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도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제일 편합니다.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건 그 유형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를 K라고 두고 문제를 다시 풀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이걸 K라고 잡으면, 왜 K라고 잡냐면, 어차피 정적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가 정해져 있는 애기 때문에 얘가 상수가 된다라는 말이죠. 상수가. 그래서 상수 K라고 잡고 문제를 풀면, 이제 일단 f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얘가요, fx잖아요. 변수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틀은 똑같잖아요. 그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 이래 되겠죠. K는 얘가 되는, K는 얘잖아요. 그죠? 그러면 2에서부터 3까지 FT니까 그냥 T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K가 된다. DT니까 DT로 해주면 되죠. 그러면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K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3분의 1T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T 제곱 플러스 KT가 2에서부터 3까지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쭉쭉쭉쭉 계산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유형을 풀 때 뭐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쯤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 드릴게요. 2차 함수가 나왔어요. 2차 함수 혹은 최대 최소가 나왔습니다. 최대 최소 구해라. 물론 최대 최소는 이제 미분을 통해서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미분을 통해서 구하는 방법이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특히 2차가 나왔을 때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는 편이 더 편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최대 최소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대칭축을 찾는 공식을 이용하셔도 되고, 2번 똑같은 방법이긴 합니다. 이게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그 반제곱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찾는 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2차 함수는요, 특징이 뭐냐면, 2차 함수는 무조건 특징이 뭐냐면 대칭이에요. 대칭. 2차 함수는 무조건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이면 모양이 봐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반드시 뭐를 구할 수가 있냐면, 대칭축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최소를 구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서는 최대를 구할 수가 있어요. 대칭축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제곱을 하더라도 대칭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칭축을 찾아주시면 되고, 대칭축에 대한 공식이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에 대한 공식입니다. 뭐 이렇게 찾으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해요. 그러면 대칭축에 대해서 넣어버리면 대칭축이 이제 x는 얼마다라는 게 나오니까 대칭축은 x는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이제 x 자리에다 다 집어넣어 주면은 이 모양이 요 모양일 때는 최소가 나오고 이 모양이 요 모양일 때는 최대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반제곱을 쓰셔도 돼요. 반제곱 뭐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면 x 플러스 이거의 반이 얼마예요? 2죠. 2의 제곱을 하고 나머지 띠리를 더해주는 이런 방식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대칭축이거나 반제곱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구나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소 나왔을 때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2차 함수가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를 구하라고 하면 못 구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15번 이건 아마 제가 그 이론 설명을 하면서는 설명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설명드리는 건데 뭐 워낙 유명한 공식 중에도 하나죠. 2차 함수가 있고 뭐 1차 함수가 있다라고 쳐도 상관없고요. 그냥 얘가 일단 어쨌든 간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공식이 뭐냐면 절대값 해주고요. 넓이니까 6분의 이 2차 함수 fx가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면 6분의 요거 계산 나옵니다.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요 식을 써주시면 이 넓이가 구해줍니다. 네. 뭐 아무거나 예를 드셔서 문제를 푸시고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활용부이 편합니다.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넓이를 구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항목이 편해요. 진짜 편해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일 때도 만약에 2차 함수와 1차 함수일 때도 이렇게 해서 구해서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2차 빼기 1차 하면 뭐가 나옵니까? 2차잖아요. 결국에 이 경우에 2차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죠. 얘가 만약에 2차가 요래 있었고 1차가 이런 식으로 지나갔어요. 근데 얘가 결국에는 또 누구랑 똑같을 거냐면 얘랑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이 간격 차이가 이게 만약에 알파였고 이게 베타였다라고 치면 이게 1차 요로 넘어가서 빼줘도 여기가 알파고 베타고 전체적인 게 모양이 이제 똑같은 비례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번입니다. 이 16번만 하고 하면은 이제 대충적인 적분에 대한 범위가 그 유형 정리가 끝나거든요. 이게 뭐라고 보면 되냐면 정적분의 정의라고 봐도 되고 구분구조법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제 모양 맞추기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그 다음에 n분의 b 마이너스 a가 얘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찾아가는 그런 유형이에요. 이 유형이 시간이 뭐 좀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설명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쓰면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분구조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구분구조법에서 우리가 이런 걸 배웠었어요. 일단은 잠시 뒷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구분구조법에서
제가 잠깐 빠르게 구분 구조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fx고 여기가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되는 게 제일 처음에 1번이 구간 설정이에요. 구간 설정. 왜냐면 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넓이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일단 b 빼기 a를 하면요 요 구간 길이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뭐 해줘야 되냐면 이 구간을 n등분 해줘야 됩니다. 이 구간을 n등분 이렇게 해주게 된다 치면 뭐 n등분 안 된 것 같지만 모양이 요거 한 칸의 길이가 그죠? 지금 이 길이가 b-a였는데 n등분이 되니까 요거 한 칸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n분의 b-a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k번째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의 좌표가 얼마냐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세요. n분의 b-a가 있어요. 그럼 여기 좌표는 그러니까 이것 자체 길이 자체는 얼마냐면 n분의 b-a인데 여기 좌표는 얼마냐면 여기 좌표는 a 플러스 n분의 b-a죠. 그죠? 왜냐면 이거만큼이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곱하기 2가 된 상태일 거고요. 이거는 곱하기 3인 상태일 거고 만약에 이게 k번째다. 만약에 이게 k번째다라고 하면은 얘가 a 플러스 n분의 b-ak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구분구조법을 우리가 그때 썼을 때 생각하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네 번째가 뭐냐면 사각형 넓이 구하기입니다. 사각형 넓이 구하기이기 때문에 지금 얘의 좌표가 f a 플러스 n분의 b-a의 k입니다. 그죠? 이 좌표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럼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좀 가끔 틀리긴 한데 요거 이거의 길이가 얼마냐면 이거는 그죠 한 칸이잖아요. 그죠? 한 칸. 요거죠. 그래서 이거의 길이가 n분의 b-a고요. 그 다음에 요거 높이가 이거거든요. 높이가 fa 플러스 n분의 b-ak입니다. 높이가.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사각형의 넓이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의 합을 전부 다 일단 구하세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얘가 보세요. 얘가 이제 n번째거든요. n번째. n등분 했으니까 n번째는 여기라는 거죠. k는 1에서부터 n번째까지 사각형 넓이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넓이를 써주는 거예요. a 플러스 n분의 b-ak n분의 b-a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 세로고 얘가 지금 가로죠. 사각형의 넓이가 곱해진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은 뭐냐면 얘를 n등분을 거의 그냥 무한대 등분으로 아주 잘게 쪼개주자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제 이걸 딱 하는 게 지금 구분구조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내가 조금 그 고1 때 했던 그게 좀 약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고1 때 수열에 대해서 좀 약간 약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수열의 합.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 앞에 나온 수열의 극한이 약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좀 포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계속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족하신 분들은 모양 맞추기라도 지금 잘하면 됩니다. 모양 맞추기. 일단은요, 얘를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얘를
인테그랄로 처리해 줍니다.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얘를요 하나의 x로 취급을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이 모양과 이 모양과 있죠. 이 모양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는요 변경이 안 되고 얘는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변경 가능. 그래서 만약에 모양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얘를 변경시켜 줘야 돼요. 얘는 절대 못 건드려요. 왜냐면 함수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절대 건드릴 수가 없고요. 얘를 건드려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n분의 3이다. 그런데 얘는 n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n분의 3인데 n분의 1로 나왔어. 그러면 얘를 건드려줘서 n분의 3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n분의 3인데 n분의 1이다. 그러면 여기다 3을 곱해줘야 되고, 3이 곱해졌으니까 원래대로 식이 돌아가야 되니까 3분의 1이 곱해진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인테그랄이라는 게 나왔고요. 일단 이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dx라고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만큼 내가 조금씩 변해요 라는 거거든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이거만큼 조금씩 변했잖아요. 그죠? 나 이거만큼 조금씩 변해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 다음에 이제 f가 여기 있고요. 들어가 있고, 자 이거를 그냥 fx라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x라고 처리를 해주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범위를 살펴볼 건데 k가 1이라고 했어요. k가 1이에요. 그죠? k가 1입니다. 그러면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게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요, 이거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무한대로 가면은 빵이 돼버리죠. 그죠? 왜냐면 n이 무한대로 커지니까 얘는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게 되는 건 a만 남아요. 그래서 처음 스타트가 a입니다. 마지막 n이 들어가게 되면 n은 지워지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니까 a 지워지고 남게 되는 건 b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가만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지금 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무한급수와 이게 정적 부분 간의 관계라는 건데, 교과서는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는 것 같고, 문제집 같은 거 딱 펼쳐보시면 유형 정리 같은 거나 아니면 그 간단하게 그 정리된 페이지 같은 게 있거든요. 식 같은 거, 공식 같은 거 처음에 적어져 있는 그런 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페이지를 딱 펼쳐보면 무한급수와 정적분의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런 표현이 나오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pk, 그 다음에 n분의 p, 요게 뭐 계산해보면 a에서부터 이게 계산이 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유형들을 시작이랑 끝을 넣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 시작이 1을 넣었을 때 n분의 p인데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빵이 되고, 그럼 시작이 a구나, a. 그 다음에 n을 넣었을 때 n은 지워지고 a 플러스 p가 남으니까 a 플러스 p. 아, 그럼 이게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뭐 예를 보여준다고 했었는데, 얘만 하나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3 플러스 n분의, 그냥 제가 지금 막 임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3, 그 다음에 n분의 1이 있다.
얘를 이제 우리가 아는 인테그랄 기호로 이제 정적분으로 바꾸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일단 얘는 뭘로 바꿔준다? 인테그랄로 바꿔줍니다. 인테그랄. 그 다음에 얘를 일단은 fx로 바꿔주세요. fx로.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들어간 dx를 구해야 되는데, 그죠? dx를 구해야 되는데 dx가 들어가려고 하면 얘랑 얘가 같아야 되는데 얘랑 지금 같지 않죠. 근데 얘는 건드릴 수 없고 건드릴 수 있죠. 변경 가능이죠. 얘는. 그러니까 얘를 건드려 줍니다. 어떻게? 얘가 3이 되고 원래 3이 없었으니까 3분의 1 해주면 더 경우에 또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를 뭘로 삼을 수가 있다? dx로 삼을 수가 있다. 얘가 이제 dx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식에서 지금 3분의 1이 곱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3분의 2, 여기다가 3분의 1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다가 3분의 1이 들어가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간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죠? 구간. 처음에 k는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시고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걸 써먹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무한대분의 3이니까 빵이 되죠. 그죠? 그럼 남게 되는 게 3만 남아있어요. 그럼 3부터 그 다음에 n까지 간다고 쳐요. n까지 간다라고 하면 지워지죠. n이니까. 지워지면 3 플러스 3이 되니까 남게 되는 거는 6이죠.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총 우리가 지금 유형들을 16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는데 이게 적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뭐 유형의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전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80%? 80% 정도는 적분은 다 이 정도 유형에서 걸립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 나 이 유형 처음 본다. 이렇게 푸는 거 처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부분 뭐 센이나 이런 거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그렇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1시간 약간 넘게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제가 증명만 안 했다라고 하면 증명 좀 가까이 해주거나 예시를 안 들었다고 하면 한 30분 정도 안에 다 끝났을 그런 강의죠. 그죠? 그러니까 유형을 지금 이제 뭐 중상이 된 정도 학생들은 한번 그냥 정리하는 용으로 보시면 되고 하위권 학생들 경우에는 이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로 자주 나오는 가보구나. 그래서 지금 이것만 알고 가셔도 기본적인 적분 계산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학교 내신 문제를 봤을 때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많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모든 걸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 또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